안녕하세요. 변화코칭 전문가 김원밀입니다. 여러분이 만약 회사원이라면 회사에서 목표를 정해주죠. 자, 학생이라면 부모가 목표를 정해주죠. 네. 물론 개인적으로도 정할 수 있고요. 자,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회사원이 되면 회사에서, 그리고 학생 때는 그렇게 부모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목표를 정해주는데요. 내 개인적인 목표는 뭘까요? 내 개인적인 꿈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소소한 바람, 소확행이라고 하죠.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목표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자, 그런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표. 자, 보통은 연초에 다이어트, 금연 이런 거 많이 하시죠. 근데 그런 거 말고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취업이 됐으면 좋겠어요. 좀 크고 작은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뒤에 또 숨겨진 정서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. 왜냐면 우리는 어떤 게 지금의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게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변하거나 그것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 뒤에 것까지는 절대 살펴보지 않게 돼요. 자,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내가 취업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. 그러면 취업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 취업이 되고 난 뒤에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안정감, 경제적인 안정도 있을 수 있고요. 아니면 빨리 난 돈을 모아서 독립을 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나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나도 그들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좀 이렇게 회사원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우뚝 서고 싶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이유를 따져서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개인의 행복 그리고 안정감 이게 가장 클 거라고 보는데요. 그렇게 따지면 내가 꼭 취업이 돼야만 안정되고 내가 꼭 취업이 돼야만 행복하냐를 역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. 그러면 지금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다 안정돼야 맞잖아요.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.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잡은 물고기한테는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남녀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도 그 다음 거를 좀 더 우리가 미리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. 작년인가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취업이 안 된다고 비관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은 오죽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취업의 목적이 어떤 누군가의 인정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비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취업 뒤에 계속 파고 들어갔을 때 가장 근원적인 것은 그분의 행복과 안정이었다면 아마 그걸 먼저 알았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는 너무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인 경향이 있거든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4살, 8살이니까 밟히는 게 자동차고 뒤돌아서 앉으면 엉덩이에 붙은 게 클레이고 막 이래요. 근데 그런 게 웃고 넘어가는데 이게 정신 상태가 이렇게 굉장히 예민해지고 좀 제가 무기력하거나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는 그 하나하나가 저한테 막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. 제가 밟아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물건이 거기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강박적으로 막 사람이 변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마음의 크기가 갑자기 이렇게 쫙 좁아지는 거죠. 아주 좁은 통로에 들어가서 우리 답답하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공황 상태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뭔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고 거기가 절벽인 것 같고 아마 이런 느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자, 목표 이야기를 하다가 또 3000% 빠졌는데
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인 목표, 그리고 뭐 내가 해야 되는, 내가 갖고 있는 학생이라는, 엄마라는, 아니면 직장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목표가 아니고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한 개인적인 목표, 그걸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소원을 3가지 100일 동안 쓰는 그런 책이 있어서 그걸 계속 소원일기를 쓰고 있는데, 그걸 계속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근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물론 그 3가지를 통해서 저 역시 안정되고 좀 더 행복한 저의 뭐 성취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,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엔 나의 행복을 위해서, 결국엔 사는 동안 즐겁게, 그리고 더 보람되게 살자고 하는 거라면,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는 시간조차 나에겐 소중한 거고 나에겐 필요한 시간이다. 그런 걸 난 좀 더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목표를 향해서 더 잘 갈 수 있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저의 어떤 사회적인 성공이나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만든 그 3가지 목표 외에 제 개인적인 목표를 하나 세웠는데요. 그건 무조건 즐겁고 가볍게 살자예요. 제가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일지라도, 아니면 어떤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조차도 그 감정에 빠져들거나 그 감정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지만,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즐거운 거, 내가 행복한 거니까,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들고 비관하기보다는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고,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지, 그리고 이걸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쪽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. 제가 매사에 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정말 아주 최근에서야 알게 됐거든요.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자기 관찰을 하지 않으면 정말 심리 상담을 한 10년 동안 해도 알아차리기 힘든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행복을 위해서 목표를 세울 때 뭐 검도를 배운다든지, 아니면 수영을 배운다든지, 악기를 배운다든지, 내가 어릴 적 꿈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한번 시작해 본다든지, 이런 거창한 것, 뭐 운동이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, 아주 사소한 거 있죠. 예를 들면 하루에 3번 웃자, 아니면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고 참 잘했어, 기특해, 참 대견하구나, 이렇게 자기 칭찬을 하는 거, 이러한 아주 작은 개인적인 목표가 여러분의 소확행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역할, 해야 되는 일들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넘어서진 못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존재가 크게 있고 그 안에 아주 작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꼭 나를 안아주시고요. 그리고 나에게 칭찬과 격려, 그리고 위로를 계속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로 지내시길 바랄게요. 좋아하기,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